네, 유가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사무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9월 말도 역시나 저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40달러 선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30달러 선까지도 내려갈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 산업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시장 전문가들도 연말까지 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선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가가 반등할 만한 탄력은 없는지 그러한 부분들 체크해보면서 시장 점검해보도록 하죠. MTN의 김정은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단기적으로 보면 반등 조짐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준비된 그림으로 몇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준비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주요 유종, 바로 브렌트유와 WTI, 텍사스산 중진류인데요.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선물 계약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비상업적 포지션이라고 부르는 투기적인 포지션도 빠르게 줄고 있고요. 기존의 이제 해지 물량 자체도 줄고 있는 모습이어서 유가의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즉 선물 시장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미래 가격의 예시 기능인데 결국은 이 선물 쪽에서 움직임이 이렇게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최근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반등 요소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주가의 격언 중에 가장 많이 빠진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다라는 그런 뉴스 일정 격언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사람들은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돌아서지 않고 있는 양상입니다. 주요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2015년도에 전반적으로 공급도 늘었고 수요도 조금 증가한 모습입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재고입니다. 재고가 지금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미국의 쿠싱 재고, 전반적인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기본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급 논리만 보더라도 재고량이 일단 적정 수준까지 줄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줄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견조하고 공급이 크게 늘지 않아야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공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재고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여전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보시면 기술적인 저점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드리긴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간간히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줄 테지만 소폭 반등에 그칠 것이고 추세적으로 하락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유가 하락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각 산업 부분별로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유, 플랜트, 조선 이런 쪽의 기업들은 모두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지금 프로젝트들이 포기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지연된 것들입니다. 지연된 것들의 그 흐름을 보니까 유형별로 보면 심해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지금 대부분 다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고요. 지역별로 봤더니, 기업별로 봤더니 쉐보론의 주가가 최근에 안 좋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쉐보론은 지금 전체 매출 대비 40% 정도를 투자 지연시키고 있거든요. 쉐보론의 주가가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쉐보론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정유 마진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그 개발 이익 자체가 크게 이익으로 다가왔던 것인데 그 이익의 절반 정도로 지금 투자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지연시키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익 전망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거 좀 자세히 국가별로 살펴보게 되면 지금 캐나다 쪽은 오일샌드 쪽이 완전히 다 죽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남미 쪽으로 보시면 아시아 이제 남쪽으로 보시면 호주라든지 인도네시아 쪽은 이제 가스전 자체의 투자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바다 쪽에 이제 심해는 거의 개발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 쪽에서는 투자 지연되는 것들이 없지만 그외 나머지 노르웨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사이프러스라든지 아프리카 쪽의 나이지리아, 앙골라 쪽에 전반적인 투자가 모두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연에 따른 국가들의 경제 타격이나 상대적인 통화의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지역별로 손익분기점을 봤더니 지금 심해 쪽은 65달러 이상 유가가 돼야 손익분기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해라든지 이런 쪽도 60달러 정도는 다 넘어야 됩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도 대부분 60달러 이상 정도는 평균적으로 되어야 이런 프로젝트가 재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기술 혁신이 나타나서 비용을 확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비용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기업 내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이런 프로젝트가 재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유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의 추가적인 흐름은 뭐 당연히 좋을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투자 계획도 보시면 올해는 정말 바닥으로 치고 내년부터는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해서 2018년도에 2019년도까지 정점을 치고 나서 떨어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지금 내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그러니까 투자의 내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전망도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한 1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야, 15%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야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전망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확신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상 이들 종목의 반등, 관련 업종의 반등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관점은 저는 뭐 아직까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유가 하락이 다른 상품으로도 연결이 되면서 디의 공포, 즉 디플레이션 공포를 불러일으킬 때는 이건 해당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문제로 바뀐다라는 거죠.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지금 주요 소비국가, G2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이 두 국가가 그래도 경제가 최소한 나쁘진 않다라는 전망하에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들 국가의 디플레 전망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주식시장을 포함한 대부분 자산 가격이 크게 더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말 디의 공포까지, 디플레 공포까지 확산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세로 인해서 정유나 플랜트 그리고 조선업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도 전해주셨는데요. 마땅히 투자할 만한 곳이 상당히 없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도 주가가 연이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 확대 소식이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동향부터 일단 점검해 주시죠. 네, 글로벌 반도체 업계도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가격 하락에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PC용 디램 가격인데요. 최근 바닥을 모르고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스팟 가격뿐만 아니라 계약 가격도 같이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팟 가격이 계속 빠지면서 계약 가격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거래가 자체도 내려가다 보니까 이 디램 쪽에서 과연 좋은 이익이 나느냐, 그리고 또 기대하고 있는 게 모바일 쪽에서 DDR4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익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이 DDR4의 비중도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가격 하락이 결국은 모든 반도체 종목군들의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장기 흐름을 보시면 지금 2011년도에는 주가가 8달러도 했었거든요. 그때에 비해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고가 대비해서 봤을 땐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반토막이 난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가장 큰 핵심은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멈출 줄 알았는데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고, PC 관련 수요는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더라. PC 출하가 오히려 2분기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투자 얘기에 가장 반기면서 올라가야 될 것은 글로벌 탑 순위에 있는 이런 설비 투자 업체들의 움직임이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최근에 하이닉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글로벌 장비 업체들의 주가는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전 세계 반도체 1위인데요. 설비 투자 1위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하락이 멈춰지지 않고 있고요. KLI 텐코도 마찬가지고요. ASM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광 장비라든지 각종 장비에서 글로벌 탑 순위에 있는 이들 업체, 장비 업체 움직임이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뭐 미래산업, 뭐 원익 IPS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 투자 설비 투자에 있어서의 핵심, 가장 선두에 서야 될 종목군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건 어제 발표한 SK 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에 대해서 신뢰도를 낮게 보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좀 없다, 아니면 실제로 투자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이 재발되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로 인해서 SK 하이닉스도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점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한 달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투자 의견을 제가 바꾼 지가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그때 분명히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고요. 여전히 그 의견은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종목의 주가는 디램 매출액의 이동 평균과
거의 정확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딜의 매출액의 탄력이 최근에 줄고 있다는 것이 일단 모멘텀적으로도 부담스러운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가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에 다음 보시면 그동안 이제 증권사가 추정했던 게 이제 어제 발표가 있기 이전에 추정했던 게 2015년에 실적도 좋고 2016년에 좀 감소하긴 하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의 수익은 꾸준하게 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5조 원 이상, 내년이 4조 원 이상 정도의 이익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원래 투자 계획이 5조 원 내외였는데 매년 10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주가 동향은 그러면 하나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지금까지 5조 원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실적 추정을 짜놓은 건데 이게 만약에 10조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이익이 얼마가 날아갈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년에 반도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지금 예측이 안 되는데 투자 계획도 예측이 안 된다? 그러면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또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투자 계획의 청사진들은 뭐 발표가 있긴 했지만 일종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다 투자할지, 투자하게 되면 과연 기술력을 삼성전자를 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확산될 수 있는 원래는 호재가 되었어야 될 이슈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설비 투자 업체, 우리나라 국내 업체를 보기보다는 해외 대형 업체들의 추이가 뭔가 변화가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좀 더 의미 있는 흐름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은 그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우리 시장에서 믿고 투자할 만한 곳이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불확실성도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오늘장 선전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